안녕하십니까. 박수는 강의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성기에서 만성기까지의 재활 치료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나누가의복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진료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 300병상을 가지고 재활의학과 의사 4명이 근무하며 약 80명 정도의 재활 치료사가 근무하는 도시형 재활센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로보틱 어시스트 게이트 세라피는 약 2년 전부터 저희 병원에 도입돼서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약 300명 정도의 환자분을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졸중 환자에서의 로봇 보조 보행 치료, 로봇 어시스티드 게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저희들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오늘 모이신 분들이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직업군과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에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에서 뇌졸중에서 로봇 어시스트 게이트 트레이닝의 대두가 된 배경, 앞으로는 간략하게 로봇 보행 치료를 RAGT라고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RAGT가 무엇인지, 과연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혹은 기존의 전통적인 보행 치료보다 더 나은지, 치료의 효과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이게 그거에 가장 적합한 치료인지, 그리고 로봇 보조 보행 치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요는 대부분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졸중은 성인에서 신경학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 중에서 보행장애가 가장 중요한 신체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에서 보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재활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보행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치료로서는 전 슬라이드부터 MDT 치료나 혹은 과제지향적인 훈련, 그리고 탈체중부와 트레드밀 트레이닝 등이 있고, 최근에 이러한 전통적인 치료의 제한점들을 탈피하고자 RAGT가 대두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전통적인 보행 치료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약 2명의 치료사가 스라이드를 동영상을 멈춰주시죠. 스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세팅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2명의 재활 치료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보행할 수 있는 좀 넓고 긴 공간이 필요하며, 이 치료사 선생님 지금 동영상 플레이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이 치료 선생님께서 마비된 다리를 잡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죄송합니다. 동영상 재생 상태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당히 반복적인 노동이 필요한 것이기에 환자나 치료사가 아주 쉽게 지치게 되고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음 치료는 나비게이트 서포티드 트레드밀 트레이닝인데요. 이건 보행 기능이 많이 낮은 상태에서는 환자가 보행 치료를 하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거나 혹은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보행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것을 탈피하고자 환자를 매다는 효과 장치를 부착을 하고
부착을 해서 이렇게 환자가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것을 방지를 한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트레드밀 위에서 치료사가 환자의 마비된 다리를 잡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행 훈련을 시켜주는 것을 탈체중과 트레드밀 치료라고 합니다. 탈체중과 트레드밀 치료는 몸통을 잡아주는 치료사와 마비된 다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여주는 최소 2명의 치료사가 필요하고, 보행 과정 중심이고 이게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치료사의 상당한 스킬과 체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아까 땅에서 했던 보행 치료보다 더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환자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치료사가 환자분의 다리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환자분의 트레드밀 위에서 훨씬 불안감이나 이런 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료사의 체력적인 부담감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자 전통적인 보행 치료에서 로봇 제어 기술을 접목해서 로봇 보행 치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거는 지금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탈체중과 트레드밀 트레이닝과 거의 유사하게 환자의 체중을 지지하는 현가장치, 서스펜션이 붙어 있고요. 치료사가 마비된 다리를 움직여주는 대신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로봇 다리가 양쪽에 부착되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집중적이고 보행 태스크에 집중되어 있는 치료가 가능하며, 이러한 것은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를 활성화시켜서 뉴럴 플라스 서클을 옵티마이저함으로써 환자의 회복을 최대한 돕고, 그리고 이게 치료사 선생님들의 체력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환자의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봇 보행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약 2000년 중반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전 슬라이드. 후스만 등의 연구에 따르면 좀 더 시메트릭한 게이트 패턴을 보인다고 하였고, 마이어 등은 보행에서 보행 속도나 엔듀어런스 그리고 머슬 톤에서 효과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보행 속도, 보행 지속거리, 근력, 근육의 톤뿐만 아니라 발병 1년 이상의 만성기 스트로크 환자에서도 전통적인 보행 치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로봇 보행 치료는 엔드 이펙터 타입과 엑소스켈레탈 디바이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양측에서 본 연구에서도 대체적으로 컨벤셔널한 세라피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인테스트의 항목을 보시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최소 30분 이상 그리고 최소 12회 이상의 치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만성기에서는 조금 더 많은 치료 시간이 투여됐을 때 볼 이펙트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현재 연구하기로도 약 발병 1년 이상 된 크로닉한 만성기의 스트로크 환자의 경우 주사에 30분 이상 12주 치료를 해야 컨벤셔널 세라피에 비해서 유의하게 치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엔드 이펙터 타입의 로봇 치료기가 됩니다. 아까 저희 병원에서 있는 것은 엑소스켈레탈로 환자의 다리 옆에 외골격이 붙어서 환자의 다리를 움직여준다면, 엔드 이펙터는 환자의 발만 잡아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마치 걷는 것처럼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 연구는 RAGT와 컨벤셔널 세라피 매뉴얼 어시스트 트레드밀 트레이닝을 비교한 연구로 여기 피겨 2를 보시면 그룹은 그 세계 막대 그래프가 치료 전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보행 속도 및 하지의 푸글마이어 스코어와 로봇 치료 그룹이 매뉴얼 그룹보다 더 유의한 호전을 보였고 버그 바란스 스케일은 매뉴얼 및 로봇 모두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다음.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 67명으로 대상으로 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스터디에서 발병 3개월 이내를 아급성기로 정의하였고 67명의 환자를 RAGT 37명 그리고 컨트롤 그룹을 30명으로 랜더마이즈드하게 나누어서 6주간 주 3회 30분씩 RAGT를 시행하였고 그 치료 전후를 비교하였습니다. 여기 피겨 2를 보시면 FAC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짙은 색 막대 그래프가 RAGT를 한 스타일 그룹이고 연한 회색의 막대 그래프가 전통적인 치료를 한 컨트롤 그룹이 되겠습니다. 펑셔널 액티비티 카테고리라고 하는 FAC가 3 이상이면 카테고리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걷게 되는 것이고 여기 좌측 그래프는 그 3 이상의 카테고리를 달성한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RAGT 그룹에서는 약 55% 정도의 환자가 3 이상의 더 나은 보행 기능을 보였고 컨트롤 그룹에서는 약 25% 정도만 그 정도의 보행 기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보행 기능을 보는 FAC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경학적 그리고 기능적 호전을 평가하는 여기 테이블 4를 보시면 NIHSS와 오토필 그리고 코그니티브 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에서도 RAGT를 한 그룹이 컨트롤 그룹보다 치료 6주 후에 모두 유의하게 나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 연구는 조금 더 시사하는 점이 조금 많은 연구인데요. 이것은 만성기 스트로크 환자에서 단지 다른 치료는 전혀 하지 않고 로봇 보행 치료만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와 물리치료사가 하는 보행 치료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여기 피겨를 보시면 위쪽에 검은색 다이아몬드로 된 것이 치료사가 시행한 보행 치료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그 하얀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 로봇 보행 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치료사, 사람이 치료한 경우가 로봇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개월 후 추적 관찰에서도 그 유의한 차이가 지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말씀드린 RAGT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에 대해서 종합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만 이용해서 치료한 경우는 오히려 컨벤셔널한 게이트 트레이닝에 비해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주로 RAGT와 컨벤셔널한 세라피를 같이 한 경우가 컨벤셔널 세라피만 한 경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치료는 치료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활 치료 중에 치료사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 혹은 그 의족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로봇은 환자가 마비된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근육의 경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보행 시 보여주는 컴펜세이션 패턴 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체크해서 로봇 보행 시에도 계속해서 치료사가 마비된 부분을 계속 쓰라고 큐를 주고 그리고 경직을 풀어주기 위한 그 전에 매뉴얼 세라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로봇 보행 치료 전후로 오버그라운드 워킹을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시켜서 그 다음 그 중간에 로봇 보행 치료를 하고 있고 그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러한 RAGT에서 가장 효과를 보일까요?
모든 스트로크 환자에서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 보행이 어려운 환자 중에 특히나 보행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환자에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좌측 라인이 보행 기능이 그러니까 치료 전에 보행 기능이 낮은 편에 속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치료 시작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그 처음부터 어느 정도 보행 기능이 조금 높았던 환자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본 연구이고요. 보신 것처럼 보행 기능이 낮았던 분들이 RHT를 한 이후에 그냥 컨벤셔널 세라피보다는 나은 결과를 보였고 이것은 2년 후에 추적 관찰했을 때도 이러한 차이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환자를 치료했을 때는 딱히 전통적인 치료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RHT를 받아서 가장 효과가 있을 만한 분들은 아급성기에서 보행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 특히 도움이 되겠으며 그리고 만성기 환자에서는 그동안 부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은 경우 그리고 모터리 러닝이 필요한 환자 그리고 근력에 비해서 기능이 더 저하된 경우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3개월에서 약 30회 이상의 치료를 했을 때 전통적인 치료보다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환자 한 분의 케이스만 간단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우측 중내 동맥에 뇌경색이 발생한 스트로크 환자였고 키가 2m, 몸무게 120kg의 거부의 남자 환자였습니다. 좌측, 편측 구시 증상이 있어서 혼자 서기도 힘든 상태였고 저희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한국에서는 한 환자당 한 명의 치료사만 1대1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보행 치료를 하려면 한 환자당 최소 2명이나 3명 정도의 치료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120kg의 거부를 아무리 힘센 치료사라도 이거는 도저히 보행 치료는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발병 6개월 이상의 경과에서 본원에서 입원을 하였고 이후에 약 3개월 이상의 로봇 보행 치료를 했고 현재 지팡이를 이용해서 보호자의 약간의 부축하에 보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만성기에서 못 걷는 환자가 재활 치료에서 좀 무시되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로봇 보행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리고 RHT 그것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솔직히 이 부분은 로봇공학과 연관이 많고 실제 저희 병원이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좀 주제 넘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치료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학회나 여러 좀 배울 기회가 많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RHT가 뇌의 플라스 서티를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인핸싱하기 위해서 TDCS나 RTMS와 같은 뉴로 모듈레이션 세라피와 결합해서 치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기 안경을 쓴 남자 환자분이 하얀 두건 같은 걸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경두의 전기자극 치료기를 머리에 연결을 해서 지금 보행 치료를 시작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RTMS는 치료 중에 하는 건 아니고 치료 전에 RTMS를 보행에 관계되어 있는 하지의 뇌 모터 코텍스 쪽에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보행 훈련을 시킴으로써 조금 더 뇌의 플라스서티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FS라고 해서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를 보행에 맞춰서 시행함으로써 센서를 먼저 스티뮬레이션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고, 나무의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보는 것처럼 웨어러블한 로봇 브레이스가 나오게 되면 그 전 단계의 훈련으로서 RAGT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대의 가격이 약 싼 거는 3억에서 비싼 거는 5억에서 6억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은 아주 큰 병원이 아니면 도입하기 매우 어려운 치료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오버그라운드에서 게이트 트레이닝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디웨이트 서포트를 이용한 바디웨이트 서포트에서도 트레드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또한 오버그라운드에서도 환자분 위에 이렇게 큰 워커처럼 생긴 그러한 치료기를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질문 받은 순서대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의록에 보시면은 이피커시 오브 RAGT라고 다 되어 있는 제가 참고한 논문들 자체가 대부분 RAGT와 컨벤셔널 세라피, 그리고 컨벤셔널 세라피를 RAGT와 포함한 것만큼 똑같이 1시간씩 치료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를 최소한 50에서 1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라서 어느 정도 상당히 근거는 있다고 보이고요. 이게 로봇이 왜 컨벤셔널 세라피보다 더 나은 치료를 가지느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 기능이 매우 낮은 환자들을 치료사 선생님들 2~3명이 달라붙어서 30분 정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행 패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체력의 소모가 크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로봇이 치료사 선생님께서 해주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대신해 줌으로써 컨벤셔널 세라피보다 더 나은 치료 효과를 가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산수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산수를 더 잘하게 되듯이, 걷는 것도 많이 걸으면 많이 걸을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느냐 로봇이 하느냐 보면 로봇이 해주는 게 더 많이 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엑서사이즈의 강도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속적이다라고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요양병원의 근무 현실은 저희 요양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만성기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2년까지 발병 2년 이내까지 재활 치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괜찮은데요. 다른